최근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를 계기로 발달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해온 최은숙 엘리사벳 씨가 책을 펴냈습니다. 최은숙 조사관을 만나봤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신 작가가 7년 만에 고국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새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랐습니다. 쉼없는 돌봄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 중증장애인 참사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5월 보름 사이 6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이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입니다.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사망 사건만 30여 건, 기사화 되지 않은 죽음 뒤에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사회적 참사이자 재난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뒤를 이어 제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저는 못합니다.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한 곳에 국가는 무엇을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시도하는 현실.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생활고 탓이 큽니다. 맞춤형 서비스, 즉 24시간의 지원 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나라들이 거의 전부가 24시간 지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인의 문제, 특히 중증장애인의 문제,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그 가족에게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를 2025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 사이 비극적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최근 동료 의원 170여 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의안에는 24시간 돌봄과 활동 지원 등의 대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5대 종단도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발달장애인 가족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요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기가 뜨겁습니다. 드라마엔 변호사라는 꿈을 이룬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꿈이 개인과 가족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요?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법조문과 판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정도로 천재성을 지닌 변호사. 그러나 회전문을 통과하고 물병을 따는 건 어렵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엔 발달장애인 배우 정은혜 씨가 그림에 소질이 있는 발달장애인 역할로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정 씨는 실제로 수천 명의 얼굴을 그려온 화가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극중 우영우 변호사나 정은혜 씨처럼 취미와 특기를 살려 꿈을 이루는 발달장애인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관심과 꾸준한 교육, 촘촘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신의 관심사와 특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전국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정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잠재력과 역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철도기관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목적지까지 승객을 편안하게 모시는 멋진 기관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목소리가 너무 좋고 시 낭송을 정말 맛깔나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 낭송에 점점 빠져들었고 시 낭송이 저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제2, 제3의 우영우 변호사와 정은혜 작가가 나오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매 안심마을을 운영하며 치매 예방에 힘쓰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 3동 주민센터.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위촉 시기 한창입니다. 등촌 3동을 강서구 제3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에 있는 3군데 고등학교 포함해서 우체국과 협업을 해서 지역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계신 독거 어르신들과 어떤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들과 치매 환자분들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치매 예방 서비스와 치매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하는 마을입니다.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되면 찾아가는 인지 강화 교실 운영을 비롯해 의료 건강 서비스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이 제공됩니다. 앞서 강서구는 지난 2019년 우장 3동을 첫 지정한 데 이어 이듬해 가양 2동을 이후 치매 안심마을로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등촌 3동은 강서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9%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로 등록된 어르신이 700명을 넘어 역시 가장 많습니다. 강서구는 등촌 3동 치매 안심마을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동별 갈림길마다 큼지막하게 치매 안심마을을 표기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길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동별 표지판에도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주변 약국들은 기억 친구로 지정됐습니다. 아파트 입구 계단에는 치매 환자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등을 새겨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또 치매 안심길을 조성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했습니다. 관내 공원 곳곳에는 치매 안심마을 지정 홍보판과 치매 예방 걷기 코스, 기억력 테스트 공간 등을 설치했습니다. 일련의 노력은 강서구 치매 안심센터 관계자의 정부 포상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서구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치매 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를 적극 모색할 방침입니다. CFBC 김영규입니다. 인권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20년간 수많은 진정인을 만나온 인권조사관이 책을 펴냈습니다. 최은숙 엘리사벳 인권조사관을 전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곳곳 억울한 이들의 호소가 모이는 곳입니다. 인권위 출범부터 20년 동안 인권조사관으로 지내온 최은숙 조사관은 한 악성 민원인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 파출소를 감시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중년. 파출소 경찰들은 역으로 민원인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고 최 조사관이 사연을 듣고자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중년은 조사관을 만나기 위해 일당을 포기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낡고 또 오래되고 유행이 지난 옷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쭉 들어줬을 때 왜 이렇게 악성 민원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분이 갖고 있는 언어가 있거나
또 호소의 방법이 있거나 또는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최 조사관은 억울한 이가 해결법을 찾지 못할 때 인권위를 찾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울분이 겹겹이 쌓이면 감추어졌던 사회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잘못된 수사로 누명을 쓴 시민, 폭력을 묵묵히 겪어내는 스포츠 선수 등 최 조사관은 수많은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간의 이야기를 책 어떤 호소의 말들에 담아냈습니다. 그는 인권위 조사관으로 20년을 보내면서 사회 문제가 점점 더 복합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서에 쓰인 사건 넘어 삶의 문의까지 헤아려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일도 그렇게 이분법적인 거는 갈수록 없어요. 저희가 자세히 얘기 들어서 그런 갈피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렸는데도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쌓이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는 게 인권 업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권 침해 진정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 조사관은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좋아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무관해 보일지라도 여러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인권의 마음을 키우면 사회는 좋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아이가 군인은 아니지만 또는 스포츠 선수가 아니지만 그곳에 귀 기울이면서 또 그곳이 변하면 내가 딛고 있는 것도 변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곳에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만 잘 살 수는 없거든요. CPBC 전은지입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신자 조각가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88세, 한국의 1세대 조각가인 김윤신 작가인데요. 7년 만에 국내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윤신 작가의 회화 작품 지금 이 순간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똥별이 떨어지듯 오묘한 색감과 무늬가 밤하늘을 수놓은 것만 같습니다. 또 다른 지금 이 순간 가까이 다가서면 생명을 품은 세포들이 작은 꽃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뒤로 물러서면 십자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이라는 찰나의 연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연결돼 멍이나 흔적처럼 뭉쳐지기도 합니다. 김윤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모든 것들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 그리고 우주와 지구, 자연과 인간, 그리고 평화를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 손에 잡힐 듯 쏟아지던 별빛을 잊지 못한다는 김 작가.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 전 나사가 공개한 우주의 찬란한 모습과도 닮은 듯 보입니다. 모든 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이 자연에 생멸되는 그것이 동양의 철학이나 다른 거는 없고 똑같은 말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작업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상명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1983년 아르헨티나에 여행을 갔다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의 풍경에 매료돼 현지에 정착한 김윤신 작가. 2008년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술관이 설립됐습니다. 김윤신 미술관은 2010년부턴 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 주관하는 미술관의 밤 참여 미술관에도 선정돼 지역사회 문화 기여에 대한 공로상도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시기엔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작품에 쓸 재료 수급이 어려워지자 재활용 소재로 만든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기념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회는 서울 성북동 갤러리 반디트라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8월 7일까지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